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모백스 얘기를 조금 하죠. 현대모백스 오늘 상한가 네, 종목입니다. 로봇주가 오늘 난리였죠. 그 중에 현대모백스 로봇주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상 때렸죠. 야, 이건 뭐 최근에도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오늘 딱 때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야 뭐 기분 째지죠. 기분 째지는 날입니다. 상한가 때려서 로봇주가 다 강했어요. 다. 근데 왜 유독 그 로봇 섹터야 제가 워낙에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로봇, 엔터, 조선 이런 쪽 많이 얘기하잖아요. 로봇주가 오늘 왜 이렇게 셌었고, 그리고 현대모백스는 오늘 왜 이랬는가. 그렇긴 날이죠 뭐. 자, 이 상한가는 이유가 지금 이 종목과 시장의 어떤 조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자, 우리 노란봉투법 관련 얘기를 좀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얘기 뭐 그거죠. 파업이 많아지니까 부담이 된다, 많아질 거니까 부담이 된다, 그러면 뭐 자동화 기계나 로봇을 많이 쓰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오늘 또 테슬라 얘기가 좀 있었어요. 테슬라가 옵티머스 관련된,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는 옵티머스 로봇이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높였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움직였던 거죠. 우리가 노란봉투법 관련 섹터, 뭐 수혜주 피해주를 나누면은 뭐 파업이 좀 자주 있는 곳, 자동차, 조선, 건설, 철강 등은 좀 불리하게 보는 거고, 대신에 이제 특정 섹터에 피해가 있지만은 더 강점이 있는 쪽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강점이 있는 섹터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근데 수혜 섹터는 보통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AI, 로봇 쪽이 수혜 섹터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뭐 로보티즈 관련 종목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같이 날아가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동사는 현대 그 모백스 같은 경우는 그 뭐 로봇 회사라 그래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탈 물류 솔루션이다, 요게 좀 맞는 거죠. 스마트 물류 자동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나오지만은 승강장의 안전문이라든지 스마트 물류 자동화 뭘 이렇게 옮겨주는 거, 이걸 로봇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라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로보틱스라고 이렇게 분류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사도 거기에 포함이 좀 됩니다만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휴머노이드나 뭐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마침 그 또 리포트가 있었다는 거, 로보틱스 그리고 AI 관련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증권사에서 나왔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탑픽 종목을 딱 꼽았습니다. 탑픽 종목 또 몇 개 또 있긴 하지만 탑픽 종목을 딱 2개를 찍었는데 그게 로보티즈와 현대모백스였어요. 이렇게. 요건 제가 뭐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 종목이고, 모백스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네,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를 보면 최근 코스피 일봉이나 코스닥도 마찬가지만은 이미 한 2달 가까이 옆으로 기고 있죠. 시장은 답답합니다. 네, 2달째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내 증시가 답답하고 세금 문제 뭐 얘기하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연기금 안 사고 외국인도 좀 답답한 모습 뭐 가끔 들어오긴 하지만 최근에는 좀 매도 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돌파구가 없는 거죠. 특히나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ADR 지표가 항상 100 아래에 있어요. 뭔 얘기냐? 하락 종목수가 많다는 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긁히는 종목, 제가 9월 증시는 아마도 지수는 답답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긁히는 종목만 날아간다. 우리 야구에서 뭐 긁히는 날이 뭡니까? 투수가 긁힌다 그러잖아요. 막 공이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날이 있습니다. 뭔가 되는 날, 바로 그 날이었다. 9월은 긁히는 종목만 갑니다. 오늘은 로봇이 긁힌 거예요. 그리고 마침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종목으로 수급이 쫙 들어가 버린 거죠. 수급이 집중됐던 겁니다. 로봇 섹터는 이걸 단순 테마로도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 테마로 안 봐요. 로봇 쪽은 이미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로봇들을 보면 힘과 정교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돌발 상황의 대처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면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각 자동차 메이커에 다 시험 테스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걸 자동차 공장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그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미래를 보고 있다. 그래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생산 단계,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이제 대규모 생산 단계가 들어가는 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뭐 원래 막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굉장히 근접을 했어요.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테마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PSR을 많이 보죠. PSR 매출 대비해서 몇 배냐, 제가 많이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와서 로봇주를 얘기하면 탑픽 종목을 뭘 삼느냐. 예전에는 탑픽 종목이 뭐였습니까? 이거 레인보우였어요. 레인보우. 요즘은 어떻습니까? 로보티즈가 더 많습니다. 리포트가. 왠지 아십니까? 레인보우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지가 10몇 년이 됐어요. 근데 발전이 없어. 그리고 최근에 뭐 내놓은 게 있습니까? 딱히 없잖아요. 뭘 내놔야 올라가지. 근데 지금 로보티즈는 더디긴 하지만은 계속 새로운 걸 내놓고 있죠. 계속 액추에이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보티즈가 오히려 대장주의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근데 PSR 비교해 보십시오. PSR. 휴머노이드 쪽은 PSR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적이 당장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해서 요게 중요해요. 현대무백스는 이게 중요합니다. 상상력이 발휘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 대비해서 상상력이 발휘되니까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걸 많이 봅니다. 그죠? 근데 동사의 장점은 뭐냐면 실적, 우수한 실적. 이게 얘는 숫자가 찍혀요. 아까 그 자동화니까 찍힙니다.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우수한 실적이, 그게 오히려 한계가 되는 종목이죠. 계산이 되니까. 얘는 실적이 얼마가 나오니까 계산이 돼요. 계산된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이죠. 그러니까 로봇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안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안정감이 있고 기간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단점은 실적이 들어오면 PR 같은 게 계산이 돼버린다는 거. 이게 한계가 됩니다. 반면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거꾸로 그게 단점이죠. 이게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늘 불안한 것이고, 반면에 실적이 안 잡힌다는 것은 한계가 없잖아요. 또 거꾸로 뒤집으면.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동사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우수한 실적은 장점이 되지만은 그 실적이 오히려 위에 한계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이 PR 같은 이런 지표를 체크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안 된다는 그런 한계이자 장점이 있다. 특장점이죠. 반드시 그걸 생각해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계속 추집을 한다면은 늘 관심을 가지고 그쪽 섹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동사와 마찬가지로 로봇주는 그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휴머노이드냐 다른 쪽이냐, 사족이냐, 이런 등등을 구분해서 반드시 체크하는 게 좋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